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장마의 특징은 도깨비 장마, 홍길동 장마라고 하는데요. 변덕스럽고 예측 어려운 장마철 날씨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나타나고 해가 쨍쨍하다가도 갑자기 폭우를 퍼붓는 것은 기본이고요. 밤사이에만 장맛비가 중부와 남부 지역을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예상이 어렵다고 하기도 합니다. 장마 전선이 머무는 지역에서도 비구름이 생겼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돌발성 폭우가 내렸다 그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 화창하다 밤에 폭우가 쏟아지는 야행성 폭우가 반복된다는 점도 이번 장마의 특징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이번 주 우리 지역에서도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고 새벽 시간대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주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한 주를 기원하며 오늘도 시작합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터치드 새벽별. 네, 터치드 새벽별 듣고 왔습니다. 요즘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원 58번째 방송이고요. 저는 최성원입니다. 요즘 장마는 점점 예측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런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들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날씨 패턴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때이른 허리케인이 나타나거나 우리나라처럼 폭염과 폭우가 오락가락하거나 국지적 집중호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 1.5도라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1.5도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 1.5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기후 목표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서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온도 제한선으로 1.5도를 제한했는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지구온난화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 온도가 1.5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의 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과거보다 이 지구 기온이 이미 1.5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는 기관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수치의 차이는 기준치인 1800년대 말 지구 기온을 추정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온난화 궤적의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폭염, 가뭄, 홍수 같은 이런 극한 기후 현상이 더 빈번해지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합니다. 또한 생태계 파괴로 많은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1.5도를 지키는 것은 이 단순히 기후 변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 된다고 하네요.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네, 이수경 지에스타 릴라 사운즈의 지구를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라디오 방송,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호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935 라디오 건강 코치이죠. 남지숙님과 함께하는 푸드 테라피 시간이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그리고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클립스 소나기 듣고 푸드 테라피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935 라디오 전주원 이번 시간은 월간 푸드 테라피 시간입니다. 935 라디오의 전주원의 건강 코치 남지숙 코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달이 금방 돌아왔습니다. 네, 생각보다 빠르네요. 잘 지내셨죠? 네, 요즘 더워서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은 뭐 디톡스와 관련된 얘기 할 건데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인다고 하는데 이 독소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독소라는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네네. 그 독소는 말 그대로 독이죠. 그렇죠. 독인데 이 독이 몸 안에서 생기기도 하고 몸 밖에서도 들어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몸 안에서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이 몸이 생명 유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잖아요. 네네. 그럼 먹음으로써 생긴 어떤 노폐물이 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활성산소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몸 밖에서 들어오는 독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환경적인 부분인데요. 뭐 물이라든지 그리고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하는 집이나 사실은 일터에서 네네. 들어오죠. 특히 이제 환경 호르몬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독소가 생겨나기도 하고 외부에서 또 들어오기도 하고 네.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어떤 공기 환경 오염에 관한 것보다는 네.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 몸에 축적된 그러한 것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디톡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네. 할게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하면서 독소가 생겨나서 외부로 바로 배출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몸에 독소가 차근차근 쌓여간다는 의미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먼저 이게 계속 우리 몸에 쌓여가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먹으면 그게 다 배출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현대인들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브로콜리가 있어. 그럼 브로콜리는 어디에 좋아? 간에 좋아.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나오는 블루베리는 굉장히 눈에 좋아. 그래서 어떤 것에 집중을 하냐면 대부분 우리가 먹는 것에 집중을 해요. 네, 맞습니다. 먹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 먹었던 것이 소화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네네. 내가 먹고 소화가 되고 배출에 대해서도 그다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 몸에 좋다,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먹는 것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머리가 많이 빠지니까 거무콩 많이 먹었나? 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사실은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현재 한번 살펴볼게요. 내 몸에 독소가 쌓였다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몸이 좀 피곤하다, 뭐 네. 이 정도이지, 뭐 독소가 쌓였나, 뭐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몸이 피곤하다. 특별히 내가 어떤 과부하의 일을 하지 않았는데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은 내 몸에 좀 독소가 쌓였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는 한 5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불면증. 불면증. 네, 사실 요즘은 꼭 이 독소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그 미디어에 노출되다 보니까 늦게 네. 자는 사람들이 많고 핸드폰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불면증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몸에 이제 독소가 쌓이면 이제 불면증이 오는데 대부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분비돼요. 네. 코티졸이 분비되고 우리가 낮에 햇볕을 받고 그러면서 이게 코티솔이 멜라토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잘 때 멜라토닌이 분비됨으로써 호르몬이 분비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하루 활동했던 어떤 많은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 학습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피로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다양한 어떤 활동을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하는데 이게 몸에 독소가 쌓이면 저녁에 되면 이제 코티솔이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코티솔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니까 잠을 못 이루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하나가 있고 한마디로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진다는 거겠죠.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독소는 굉장히 지방과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잘 배출이 되지 않으면 찌꺼기가 어디로 달라붙냐면 지방에 딱 달라붙어요. 딱 달라붙어서 이제 주로 보면 엉덩이라든지 우리가 보면 얼굴 아래에 턱밑이라든지 그래서 그 비만인 사람들의 이렇게 풀룩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배도 있고. 네, 그렇죠. 이제 네. 이런 것들이 독소들이 노폐물들이 지방과 달라붙어서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방에 딱 붙어서 네. 쌓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평소에 없던 어떤 피부 트러블이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간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거든요. 네네네. 우리 몸에서 한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하는데 소화를 하고 이제 소화된 게 간에서 해독하고 그래서 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간에 너무 많은 독소가 쌓이면 어디서 이제 이 독소를 배출을 하냐면 피부가 간을 대신해서 독소를 배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에 그 이제 독소를 배출하니까 뭐 종기나 두드러기 뭐 이렇게. 그렇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인 증상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특별한 이유 없이 두통이 시달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인공 감미료라든지 MSG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금속 우리가 먹던 중금속은 계속 몸에 축적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증상이 내가 기존과 다르게 있다 그러면 내 몸에 좀 독소가 쌓여 있구나라고 해서 좀 더 배출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푹 자고 뭐 휴식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나름대로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푹 잔다, 쉰다라고 하면은 이제 몸이 우선 그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소식하는 거. 그, 3080에 있죠. 네. 마찬가지로 이 가능한 그 소화 효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생활 습관을 바꾸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제 그 효소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나이가 들수록 이 효소가 줄어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한된 효소이기 때문에 전 채소 과일식을 많이 먹어서 채소 과일식은 굉장히 많은 효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몸에 그 효소를 들어와서 배출해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노폐물을 배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디톡스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디톡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디톡스 뭔가를 줄인다, 뭐 줄인다. 해독한다 이런 의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제 디톡스라는 톡신의 독에서 온 단어고 D는 반대. 그러니까 네. 독을 없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효소가 분비돼서 소장에서 음식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장을 거쳐서 대장을 거쳐서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인해서 이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위에서 남아있겠죠. 그럼 네. 위에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계속 쌓이고 더. 쌓이고 그리고 이제 부패한다는 얘기예요. 아, 오래 있으면 부패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대로 위에서만 우리 장기에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혈관? 피혈관으로. 그렇죠. 아. 피혈관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 혈관으로 간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그렇죠. 다. 온몸으로 다 퍼져나간다. 그렇죠. 다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음식 얘기를 또 말씀드리자면 정제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밀가루라든지 그다음에 정제 탄수화물이라든지 네네. 설탕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 그 단백질 이제 단백질은 다른 어떤 그 영양소보다도 분해가 잘 안 돼요. 네.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채소 과일 같은 경우는 거의 30분 내에 소화가 되고 배출이 되는데 네네. 이 육류 섭취 같은 경우는 거의 48시간 때로는 72시간 정도 이 몸에 머물러 있어요. 몸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소화하는데도 엄청나게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가능한 소화 에너지를 우리가 덜 사용하고 대사 에너지, 대사 효소가 더 많이 몸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소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몸에 오랫동안 남는다라는 것은 그게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네. 예,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지방하고 달라붙어서 몸에 이제 축적되거나 아니면 혈액을 통해서 전 몸체 전체에 나가고 있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조금 여기서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말씀드리자면 그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이제 자폐 같은 경우도 이 배출되지 않는 단백질이 이렇게 몸에 남고 그것이 지방에 붙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 네.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쌓여가는 독소를 우리가 꼭 디톡스를 해야 하는 건가요? 사실은 해야 됩니다. 어. 예. 그리고 현대에서 우리가 우리의 식습관을 보면은 내가 아무리 어떤 그 깨끗한 음식,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다 하더라도 외부적인 환경 요인들이 있죠. 네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쉽게 대사 활동이 잘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소 배출을 해주는 편이 좋다고 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 사실은 저도 내가 좋은 어떤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한번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디톡스를. 네네. 그랬는데 훨씬 더 몸이 가볍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네. 가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디톡스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디톡스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그 이제 디톡스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단식을 아시죠? 네, 단식. 단식은 이제 음식을 끊는 거잖아요. 네네. 음식을 끊음으로써 여기서 조금 그 자가 포식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몸이 어떤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화를 해서 간으로 가서 이제 모든 영양소하고 산소가 몸 전체 피를 돌면서 영양 공급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나와서 배출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출을 잘 되게 하려면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을 먹어서 배출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요즘에 그 우리의 식습관을 보면은 어때요? 고기, 고기, 네, 단백질 뭐 이런 거, 단백질 때문에 고기를 드신다거나 네. 또는 가공식품, 가공식품이죠. 가공식품. 그래서 가공식품에는 굉장히 많은 뭐 인공 색소라든지 아니면 보호조원제라든지 아니면 네네. 방부제라든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몸에 축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물 단식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단식을 하면 이제 사실은 이 디톡스가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한 것인데 네. 결국은 이게 뭐가 되냐면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 목적을 하지 않았는데 디톡스를 하면서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네. 우리 몸이 아까 이제 뭐 들어와서 그 에너지 대사를 하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스스로 나의 의식과 관계없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한 끼 정도 단식을 했어요. 음. 그럼 이 몸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 돼요. 네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몸이
심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 두뇌 활동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생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 있죠, 아까. 네네네. 노폐물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폐물을 열심히 긁어 모아요. 긁어 모아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다시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침을 굶는다든지 네네. 어떤 사람 저녁을 굶는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내 몸에 있는 찌꺼기를 스스로 걸러서 배출하고 그것을 에너지로 써버리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디톡스라는 것은 물단식도 있지만 네. 뭐 요즘에 레몬에다가 이렇게 레몬 주스를 마신다든지 그렇게 네네. 해서 정화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쉬울까요? 어렵죠. 네. 쉽지 않아요. 네. 배가 고파서 힘듭니다. 못해요. 네. 한 끼만 굶어도 그쵸? 정신이 없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한 달 정도 하면 3-4개월 정도는 3-4kg 정도는 이렇게 감량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다음에 지속이 안 되죠. 다시 안 되죠. 예, 요요 현상이 또 요 현상이 오거나. 오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굶지 않고도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디톡스 또는 이제 채소 과일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3일 동안 네네. 그러니까 72시간이죠. 네네. 그러니까 72시간을 정한 이유는 이제 연구에서도 그게 짧은 시간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해서 72시간을 정하는데 그 일종의 아까 말한 물이라든지 레몬즙을 이용해서 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물 같은 게 에너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네네. 소진해서 나중에 이제 더 한꺼번에 먹게 되면 또 소화장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스무디예요. 스무디는 들어보셨죠? 네네. 그러니까 스무디를 하는데 그 채소하고 과일을 넣어요. 그러니까 과일을 넣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디톡스를 할 때 72시간, 네네. 3일 동안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루에 기본적으로 1000kcal의 에너지가 보충이 되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채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과일을 넣어요. 과일에는 당이 있잖아요. 네네. 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에너지 보충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우리가 말하는 스무디를 이용해서 디톡스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루에 이제 얼마 정도 먹을까요? 이제 다른 음식 전혀 먹지 않고 계속 이 그린 스무디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채소, 과일이 들어가는 스무디를 하는데 거기에 하루에 이제 충분히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양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한 우리가 우유 팩이 200ml죠. 그거 한 네네. 6개 정도 그것을 계속 먹으면 이제 디톡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 뭐 과일이나 이 채소를 즙 내서 먹는 거 네.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즙을 내는 방법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즙을 내려면 사실은 특별한 기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요즘에 이제 뭐 휴롬이라든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기도 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스무디라고 해요. 왜냐하면 즙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액체만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식이섬유는 다 빠져버려요. 물론 물론 아주 좋은 기기는 어느 정도 거기에 나오는 식이섬유까지 섬유질까지 넣어서 나오는데 즙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그냥 스무디는 믹서기에다가 그러니까 고속으로 네네. 고속 믹서기에다 넣고 갈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식이섬유, 섬유질까지 내가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저는 권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면은 그런 스무디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너무 쉬운데요. 이제 계절에 따라서 나오는 과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과일하고 채소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침에 매일 하는 건 뭐냐면 바나나, 네네. 케일, 바나나하고 케일을 가는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느냐면 네. 된장을 넣어요. 된장이요? 된장. 어.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제 된장도 발효된 된장. 그래서 슈퍼에 가서 산 된장은 된장이 아니고 네. 가공식품이에요. 네. 그것은 사실 된장이라 할 수 없어요. 음. 된장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식품이잖아요. 네. 그런데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은
가공식품인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전통식의 발효된 된장을 넣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나나 한 개,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케일의 종류도 다양한데 이제 싸먹는 네네. 용의 제 손바닥 정도 되는 그 크기의 4장이나 5장 정도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된장, 이제 이것을 조절하시면 되는데 반 큰술 정도 넣어요. 그리고 그걸 넣어서 이제 물과 함께 넣어서 갈아 먹으면 되거든요. 네. 그럼 된장을 넣는 이유는 이게 발효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 그 유산제를 많이 먹잖아요. 네네. 요구르트라든지 이렇게 뭐 사서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그런 거 사서 먹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것은 위까지 가는 것은 거의 다 사멸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 된장 발효식품 김치라든지 청국장이라든지 된장 같은 경우는 장까지 가기 때문에 네네. 가장 싸면서도 네. 건강한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그것을 갈아서 먹으면 되는데 전혀 된장 냄새는 나지 않아요. 왜냐면 바나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된장의 그 향은 이제 조금 중화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된장이 이제 조금 짭짤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간도 되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케일하고 같이 먹는 이유는 케일은 이제 영양 지수가 굉장히 높은 하나의 채소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백질도 높고 칼슘도 높아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칼륨이 많은 바나나하고 잘 조화가 돼서 그렇게 거의 다 매일 아침에 그렇게 먹거든요. 네네. 그렇게 먹으면 굉장히 아침에 좀 편안해져요. 네네. 그래서 가능한 아침은 뭐 조금 무겁게 먹는 것보다 네. 가볍고 맑게 먹는 게 좋아요. 네네. 그래서 몇 가지 그러면은 제가 그린 스무디 레시피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이제 방금 제가 했던 것과 좀 비슷한데 바나나 한 개 네. 넣고 그다음에 파인애플이 있으면 더 좋아요. 파인애플. 파인애플도 소화 효소가 좋아서 파인애플 한 120g 정도, 그다음에 시금치 한 2-3뿌리. 네. 예, 그렇게 넣고 물 넣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색깔이 아주 예뻐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호박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호박도 마찬가지로 호박 100g 정도, 피칸, 그다음에 우유나 아니면은 두유를 좀 더 넣고요. 그다음에 소금 넣고 그렇게 해서 갈아서 먹으면 호박 스무디가 돼요. 네네. 네. 호박 그럼 스무디. 네, 요즘에 이제 블루베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네. 베리하고 레몬즙 넣고 이제 콩 있으면 살짝 검은 콩 넣고 그리고 이제 우유나 두유 그리고 시럽 있으면 시럽 넣고 해서 이것을 하루에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혹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러니까 배가 충분히 내가 이제 이것도 노폐물 대청소도 하지만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해서 양을 줄이면 안 돼요. 양 줄이지 말고 배가 충분히 부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먹어야 돼요. 포만감이 좀 느껴질 때까지. 그렇죠. 네네. 예. 대부분 우리 뇌를 좀 속여야 돼요. 사람들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잘 구분을 못해요. 네. 구분하세요?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분을 하신가요? 배고픈 거하고 목마름은 좀 차이가 네.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배고픔과 목마름을 구분 못 하는데 이 뇌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몸에 이제 70% 정도가 수분으로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1-2% 정도가 부족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이게 뇌가 망각하고 이걸 배가 고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밥을 방금 먹었는데 또 배가 고파? 이게 배가 고픈 것인지 목이 마른 것인지 이제 스스로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또 네. 특히 단 거가 막 땡깁니다. 그렇죠. 예,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데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이제 호르몬 코티졸이 분비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펩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정도 먹었을 때 이제 뇌에서 식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면 폭만해 그것을 나중에 알려주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그게 이제 펩틴이 그 기능을 하는데 이게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먹게 되는 스트레스 받을 때 이제 코티졸 분비가 이제 과다 분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가능한 이 스무디를 하루에 충분히 배가 부를 때까지 그렇게 해서 제철 3일 동안. 과일을 주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요즘 이제 뭐가 있죠? 수박도 네. 괜찮고 그다음에 참외라든지 네. 이제 복숭아도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래서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은 가능한
채소를 넣어서 네. 과일만 하지 말고. 과일만 하지 말고 채소랑 같이.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다른 것들은 또 있을까요, 랩시가? 채독 주스에 보면은 이것도 제가 아침에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혹시 뭐 뭐냐면 양배추, 브로콜리, 네네. 당근, 토마토, 바나나, 사과, 물. 그러니까 아침에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식단인데 네네. 이게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땐 건강한 식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채소를 우리가 대부분 기름에 볶아서 먹잖아요. 네네. 기름에 볶지 않고 저는 찌거든요. 음, 그러니까 양배추도 찌고 비트도 찌고 네네. 당근, 호박 그런 것들을 양배추 그렇죠. 토마토, 당근 이런 것들을 쪄요. 쪄서 어떻게 하냐면 또 마찬가지로 이 장이 건강해야지 면역력이 높아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두부하고 된장 음, 두부하고 된장 거기에 이제 두부하고 된장 넣고 이제 사과 하나를 넣어요. 사과나 이제 파인애플 좀 달짝지근한 거. 네네. 너무 밋밋하잖아요. 네. 그것을 갈아요. 그래서 채소를 찐 것을 거기에다가 찍어서 먹어요. 그럼 정말 맛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당근 쪄서 먹어본 적 없으시죠? 뭐 특별하게 쪄서 먹진 않습니다. 네, 굉장히 맛있어요. 사실은 이제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를 찍어내 이제 기름에 볶아 네네. 먹잖아요. 그렇거나 아니면 그 브로콜리도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쪄서 같이 먹으면 굉장히 속이 편안해요. 아침에. 네네. 그래서 굳이 이제 디톡스를 할 필요 없이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그렇게 이제 채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된장, 두부 이제 드레싱을 얹어서 찍어서 먹으면 굉장히 좋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몸에 쌓인 독소 그리고 왜 독소를 제거하는 디톡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운동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 음식으로 또 우리의 건강한 몸을 또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는 2024 전주 독서대전 북마켓 참여단체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4 전주 독서대전에서 북마켓을 운영하며 더욱 풍성한 축제를 함께 만들어 나갈 전국 출판사와 전주시 서점 그리고 동네 책방 등 30개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북마켓 운영단체는 전주 독서대전 현장에서 행사에 참여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도서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또한 시는 참여단체들이 선택사항으로 독서체험 행사를 운영할 경우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참여단체가 기타 프로그램 운영을 원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지원금 없이 도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구비 서류와 함께 누리집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2024 전주 독서대전 북마켓 참여단체 모집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 063-230-18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덕진보건소에서는 제3기 비만 탈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비만 탈출 프로그램은 8월 1일 목요일부터 9월 5일 목요일까지 5주 동안 주 2회 목요일 10시에서 11시까지 고강도 단체 운동과 체지방 감량을 위한 영양교육, 식사일지 점검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체지방률이 남성은 20%, 여성은 28% 이상인 전주 시민이고요. 20명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6일 금요일까지고 선착순 마감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덕진보건소 건강증진센터 063-281-8578
281-85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전주시의 종교 문화를 해설하고 소개할 종교문화 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은 7월 23일부터 매주 화요일, 수요일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6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교문화 해설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지고요. 지원 자격은 종교문화 해설에 관심이 있는 전주시 거주자이고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접수는 7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대 산학협력단 010-5216-924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 대표적인 모던 포크 듀오 이상한 계절 데뷔 10주년 기념 공연 환절기 콘서트 4개가 오는 7월 10일 수요일 오후 7시 전주 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열립니다. 4개는 이상한 계절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발표해온 계절 연작 시리즈를 재조명하는 공연입니다. 전주시 마음치유센터에서는 8월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다양한 마음의 문제를 겪는 전주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관리, 자기 이해와 성장, 심리적 안정, 대인관계 향상, 자아 성취감 증진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집니다. 접수 기간은 7월 8일 월요일부터 선착순 마감되고요. 신청 방법은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블로그 신청을 하시면 되고 또는 전화 063-281-857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영상위원회는 장편영화 제작 활성화와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 및 인력 발굴을 위한 2024 전북 장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 작품을 모집합니다. 올해 세 번째 지원작을 선정하는 전북 장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은 자유 소재의 장편 극영화를 대상으로 한 편의 작품에 총 지원금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단편영화 한 편 이상의 연출 경력자나 전북 소재의 제작사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품 접수는 오는 7월 1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접수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전통술박물관은 7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인문학 강좌 술기로운 문화생활을 진행합니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2개의 시즌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시즌인 술 문화를 빚다는 술이 인류사에 등장하면서 빚어낸 다양한 문화를 그림과 신화, 역사,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두 번째 시즌인 술 문화를 마시다는 역사 속에서 인류가 술이라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즐기고 향유했는지를 축제, 예절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총 8강의 강연과 2번의 탐방을 마친 후 참여자들에게 우리의 새로운 술 문화를 이어갈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 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가 방법은 전화 063-287-6305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요. 20명 선착순 마감입니다. 참가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으로 수강료는 무료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 전통술박물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 063-287-63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북대는 가람 이병기 청년시 문학상과 최명희 청년소설 문학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고요. 공모 분야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부분 각각 시와 단편 소설입니다. 시는 시조 포함 3편 이상이고요. 소설은 1편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는 전북대 신문사 편집국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루잉 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